허리 통증은 만성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가장 흔한 통증으로 성인의 약 80%가 허리 통증을 한 번 이상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한 경우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흔하지만 심각한 증상인데, 만성 허리 통증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허리 통증으로 정의하고,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과 이에 대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성 요통에 대한 감별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통증은 지속 기간에 따라 급성인 경우 4주 미만, 아급성인 경우는 4에서 12주, 만성 요통 같은 경우는 12주 이상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증의 발생 양상이 급성으로 생긴 경우와 서서히 발생하는 경우로 나뉠 수 있는데, 급성의 경우는 주로 외상으로 인한 척추 골절이나 척추간판 탈출증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강직성 척추염, 건선 관절염, 반응성 관절염을 포함하는 척추 관절염 등의 염증성 관절염에서는 특별한 외상의 기왕력 없이 서서히 진행되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척추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시작된 시기를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증의 지속기간, 통증의 발현 양상이 허리 통증의 원인을 감별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것 외에는 다리로 전기가 통하는 듯한 양상의 방사통이 동반되는지, 발열 등의 전신 증상이 있는지, 오래 걸은 후에 생기는 통증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허리 통증의 감별 진단에 중요합니다. 급성으로 허리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외상으로 인한 기계적 척추 관절과 관절 주위 구조물, 인대와 힘줄 등의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며, 이에 대한 예시로는 척추 골절, 추간판 탈출증 등이 있습니다. 전신 염증성 관절염의 하나인 척추 관절염의 경우는 대개 환자들이 허리 통증이 언제 시작되는지 모르는 서서히 진행되는 양상의 허리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척추 관절염의 경우는 밤이나 새벽에 통증이나 강직감이 악화되고, 심할 경우는 이로 인해 잠에서 깨기도 합니다. 퇴행성 변화로 인한 허리 통증의 경우에는 새벽보다는 활동을 한 이후에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허리 통증은 대개는 휴식을 취하면 호전이 되지만, 척추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은 오히려 30분에서 1시간 정도 활동하고 난 이후에 호전이 됩니다. 가장 흔한 척추관 협착증,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허리 통증은 신경 압박에 의한 증상이 동반되는데,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압박받은 신경의 지배를 받는 부위의 근육 위압, 이상 감각 또는 방사통 등이 동반되게 되며, 추간판 탈출증은 척추관 협착증과는 다르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동안 환자분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허리 통증은 통증의 원인이 되는 관절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개 요추와 천장 관절의 단순 엑선 영상을 촬영해야 합니다. 척추 골절, 척추 전방 전이 등의 기계적인 원인이 있는 허리 통증 같은 경우는 단순 엑선에서는 골절이 보이거나 척추의 위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척추 관절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척추 관절의 염증이 동반되어야 하며, 이는 천장 관절 단순 엑선 영상에서 볼의 미란, 골유압, 연골화 경화 등의 구조적인 변화를 보이고, 척추에서 비정상적인 골극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천장 관절의 단순 엑선 영상에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지만, 척추 관절염이 강력하게 의심될 경우에는 천장 관절의 MRI 검사, 자기공명 영상 검사를 시행하여 천장 관절염의 초기 염증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회계학적 검사인 뼈 스캔, 본 스캔을 통해서 천장 관절 또는 척추의 염증성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척추 관절염의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척추 관절염의 경우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NSAID 등을 복용할 경우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허리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통해 척추 관절염에 대한 치료의 근거를 얻기도 합니다. 신경 압박이 동반되는 추간판 탈출증, 척추 협착증에서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만을 복용하면 완화되지 않을 수 있고, 신경통 증상이 잘 동반되기 때문에 가바펜틴, 프레가발린 등의 신경통 약물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척추관절염의 치료는 단기적으로는 관절통을 호전시키는 데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척추관절의 유압과 심혈관 질환 등의 만성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관절통을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사용하고, 많은 척추관절염 환자에서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가 효과적이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통증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자에서는 생물학적 제제인 종양괴사인자, 알파 억제제나 인터루킨 17 억제제를 사용할 수 있고, 대개의 경우는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보다는 생물학적 제제가 통증 조절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물학적 제제는 결핵의 재활성화, 감염 위험성 증가, 그리고 주사부의 통증과 전신 근육통 등의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으며, 사용 시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환자와도 충분하게 대화를 하고, 생물학적 제제를 시작한 이후에도 이러한 부작용이 동반된 경우에는 적절히 검사하고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척추관절염을 포함한 염증성 관절염 환자에서는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심혈관 질환 악화시킬 수 있는 다른 질환들,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 등이 있는지 검사하고, 이러한 질환에 동반되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치료하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적절하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으며, 대개의 경우는 유연성을 유지하는 운동,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추천되고, 기계적 하중을 유지해주는 운동, 척추관절에 무리가 올 수 있고 척추위압이 더 잘 진행될 수 있어 추천되지 않으며, 척추위압의 정도, 질병의 진행 정도 등에 따라서 적절한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통 양상을 통해 감별해야 할 질환, 특히 척추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부산 큰 TV와 우영아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